그 새로 게임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정욱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저는 그 경력의 대부분을 PC 온라인 게임 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스마트폰 게임 쪽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뭐 창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 네 가지 일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인 여성 게임 시장이 출현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PC 온라인 게임 시절에는 사실 의미 있는 성인 여성 게임 시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성인 여성 게임 시장이 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룰 더 스카이나 타이니팜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 유저, 50% 이상이 여성 유저들이고요. 근데 원래 PC 온라인 게임은 이 전쟁, 전투, 뭐 때리고 쏘고 하는 남성성을 발현하는 그런 류의 게임이었고, 이 스마트폰, 소셜로 오면서 뭔가 러브 앤 피스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주제가 게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인 여성 게임 시장이 의미 있게 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 게임 사업에 그쪽에 여성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가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이제 더 많은 활약을 하시게 되고, 사실 룰 더 스카이나 타이니팜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컴투스는 박지영 여자 사장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JC 엔터테인먼트는 김양신 님이 창업하신 회사니까 두 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R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증권이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게임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거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뭐 모바일 게임 시장, PC 게임 시장 이거 다 있는데 얘네가 네트로 성장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그만큼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여성 게이머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만들어 줌으로써 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게임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여성 게이머라고 하는 굉장히 라이트한 게이머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그 소셜 플레이인데요. 콘솔은 그냥 굉장히 완성도 있는 게임을 뭐 60시간, 70시간 해가지고 다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맥락의 게임이고, 이런 PC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라는 그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 콘솔 게임에 보다 부족한 부분을 극복을 했었었죠.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사실 이 작은 플랫폼의 차이,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도 있고, 그리고 PC에서는 사실 마음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먹고 게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가 일어날 수 있는 매치메이킹이 쉽지만, 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냥 알림 오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 멀티 게임이 매치메이킹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바일 게임은 그러면 이 플레이에서 콘솔이나 PC 온라인하고 차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뭘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어싱크로너스한 소셜 플레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크게 히트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이 이런 소셜 플레이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임이죠. 애니팡 하트가 요즘 공예가 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소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 게임하고 차별화된 소셜 플레이 경험을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얘기 나왔던 밸류 체인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작사 있고 퍼블리셔가 있고 간단했죠. 왜냐하면 게임 포탈에 대부분이 가서 그 게임을 하니까요. 근데 모바일 초창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사가 있고 퍼블리셔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뭐 티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같은 이제 마켓이 있었다는 건데 카카오톡에 게임 센터가 나온 이후로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안 붙여도 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제작사 있고 퍼블리셔 있고 뭐 카카오톡 있고 마켓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퍼블리셔가 그 뭐 서버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커버해주고 또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미리 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준다든가 계약금을 준다든가 이런 역할이 있어서 퍼블리셔가 의미가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에는 제작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뭐 서버나 이런 것도 요즘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퍼블리셔 역할이 사실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앱스토어나 이런데 그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앱스토어에서 어떻게 노출해 주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순위가 틀려지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앱스토어나 티스토어 같은데 목을 맸었는데 뭐 카카오톡 나오고 나서는 필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앱스토어, 티스토어 이런 데 가기보다는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냥 카카오톡에서 추천하는 것들만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밸류 체인 문제는 굉장히 한번 그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 PC 온라인 시대하고는 다르게. 예. 그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PC 온라인 시대에는 세 가지 빅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행성, 청소년 문제, 불법 아이템 거래 문제. 이 모바일 시대에도 똑같이 있을 텐데 PC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바일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지금 뭐 요즘 뭐 모바일 셧다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옛날에 PC 시대에는 이렇게 강력한 한 회사가 없었잖아요. 뭐 그래서 사행성 문제는 뭐 한 게임이, 뭐 아이템 거래 문제는 NC소프트, 청소년 문제는 넥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모바일에는 그냥 이게 다 카카오톡.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고 성장할 것 같고 어떤 플레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프레시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재밌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재밌게 게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서구 대표님하고 정욱 대표님하고 꽤 친하신 사이거든요. 오늘부터 안 친해. 오늘 이 자리를 그 기점으로 두 분의 사이가 상당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컨 채널을 노란색으로 표현하시다가 나중엔 아예 말풍선을 하셨네요. 파워포인트 안에. 진정을 생각해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정욱 대표가 발표를 하셨으니까 먼저 정욱 대표께 여쭤볼게요. 처음에 그 마켓 얘기도 하셨고 여성 유저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죠.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선언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과연 아까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익스펜션 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뭐 구체적인 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사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수익성 자체가 담보되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걸 좀 예측을 해주시죠. 이미 굉장히 그 뭐 애니팡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 100억 매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타이니팜이나 룰더 스카이,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매출을 합치면 이미 3천억 정도, 그 스마트폰만 3천억 정도의 규모는 이미 되고 있어서 그 이미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근데 이제 또 이 스마트폰 시장이 과거랑 틀린 거는 기존에 게임을 안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더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게임 쪽 투자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온라인 게임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를 하셨던 장병규 대표께서는 지금까지도 온라인 게임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오셨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그 뭐 정욱 대표님께서 사실은 뭐 정답을 거의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부연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C 온라인 게임 시장도 글로벌하게 보면은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폰 게임 자체가 뭐 돈을 번다라는 거에 이견다는 사람은 이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긴 게임들이 덜 나왔죠. 뭐 룰러 스카이가 지금도 그러면 월 그렇게 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쪽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나왔지만 그 PC 온라인 게임도 처음부터 퍼블리셔 디벨로퍼라는 관계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던 건 아니거든요. 냉정해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고, 그럼 스마트폰 게임 쪽 인더스트리도 그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돼 갈 거다.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고민하면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돈을 버느냐 마느냐는 질문을 하기에는 이제는 뭐 증명된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스마트폰 게임의 서비스나 컨텐츠에서 그 게임의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이미 검증됐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럼 이제 다시 마이크를 이제 이번엔 노정석 대표께 옮겨서 지금 게임 얘기만 했는데 사실 스마트폰에는 게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정석 대표께서도 지금 스마트폰용 앱을 많이 개발 중이시고 이미 서비스 런칭하신 것도 있는데 게임 이외에 또 유망한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예측해 주시죠. 예, 그 사실 지금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 PC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플랫폼 전환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는 뭐 답을 봐야 알겠지만, 그냥 과거의 어떤 예제를 좀 끌어와서 해보면은 보통 이렇게 어떤 플랫폼이 전환되면 커뮤니케이션 오고 게임 오고 그다음 마켓플레이스랑 커머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어떤 방식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정보 위에서 이 정보의 게이트 오너십을 누가 잡냐가 이제 거의 끝판왕으로 해갖고 플랫폼이 이제 딱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스에서 보면은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마켓플레이스나 이제 모바일 뭐 마켓플레이스나 커머스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시각으로 보면 저희가 아마 이제 뭐 30대 40대 이런 분이 인더스트리를 리딩하고 있잖아요. 좀 중무장대한 컨텐츠라서 이런 건 절대 모바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전환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지만 요새 중고생들 인터뷰해 보면 PC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 몰래 안드로이드에서 토렌트로 이 야동도 다 다운로드해서 다 끝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나 이제 커머스 쪽으로 아마 처음에는 뭐 좀 표준화된 그런 커머더티나 이런 것들로 넘어오고, 또 어떤 기성세대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올 때보다 더 심하게 좀 마이크로 청크화가 될 것 같고요. 넘어온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컨텐츠의 생산이 이제 모바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그다음에 그 정보에 액세스하는 그런 거. 지금 뭐 시리나 아니면 구글의 뭐 보이스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들이 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저희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술이야라고 하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기가 막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컴퓨터가 이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는 그런 컴퓨테이션 시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은 더 무한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그 와중에서 뭐 수익 모델이 크게 뭐 디지털 구조나 뭐 트랜잭션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가장 큰 영역들이 사실 그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과정 중에 이제 광고 끼워넣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광고의 형태가 그 온라인에서의 어떤 컨버전이라는 개념이랑 모바일의 컨버전 개념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온라인에서는 그냥 뭐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모바일에서는 뭐 흔들거나 옆 사람에게 폰을 주거나 듣거나 뭐 이런 다양한 액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컨버전 부분들을 좀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좀 인벤토리를 확장하는 데서 또 성장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스마트폰 지금 노 대표님께서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딱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서비스와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성숙한 것 같지만은 아주 초기 상태고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는 거겠죠. 그 조금 우울한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 신문에서 오늘 좀 크게 다뤘는데 지금 정부가 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이제 스마트폰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한 부처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게 여성가족부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셧다운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평가 기준 항목표를 내놨는데 그게 좀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실 온라인 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그 대구에서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아주 무게중심이 확 기울었죠.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되는 걸로. 근데 뭐 물론 국민 정서라는 걸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예단해서 뭐 무조건 게임은 뭐 잘못된 거다, 마약이다, 이런 식의 시각보다는 좀 다양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게임의 셧다운제 혹은 스마트폰 서비스의 규제, 이거를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욱 대표께서 게임을 직접 만드시는 경영자로서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그 PC 온라인 시절에는 사실 국내 게임사 플러스 블리자드 정도만 잘 컨트롤하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했는데, 과연 스마트폰에서도 뭐 국내 게임사들한테 규제를 가하는 것만으로 실제 그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뭐 일본 회사, 미국 회사, 해외 게임들도 많고 해외 마켓에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데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해가지고 오히려 국내 게임 산업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역차별 논리는 산업의 논리라고 생각하고, 이 산업의 논리 하나로 게임의 어떤 그 청소년들 혹은 국민에 대한 폐해, 이거를 전부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질문 하나 정 대표께 더 드리겠는데, 사실 처음에 셧다운제 논쟁이 나왔을 때 선택적 셧다운이라는 나름대로 합리적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와 정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그냥 통칭을 하죠.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을 고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만약에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그것은 합리적입니까? 근데 스마트폰의 플레이 패턴 자체가 이게 선택적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PC 온라인은 마음 잡고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하는 게임이지만 스마트폰을 그렇게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잠깐씩 자주 들어가서 하는 게 일반적인 게임의 패턴인데, 선택적 셧다운제 하면 게임사들은 솔직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결국 선택적 셧다운도 뭐 완벽한 대안은 못 되겠죠. 그러니까 이 셧다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더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전반의 규제, 결국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두 가지로 요즘 대표가 되죠. 결국 스마트폰 규제는 딱 두 가지, 카카오톡과 애니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다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 그 이성우 대표께서도 지금 아직 스마트폰 서비스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지만, 그 혹시 만약에 이게 좀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야단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사석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요. 그 왜 중동의 회계 원리주의 국가잖아요. 거기 저 테러하고 이런 분들. 그 우리나라는 유교 원리주의 국가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 뭐냐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가 맞다 싶으면은 끝까지 가요. 그냥 중간에 타협하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춘 나쁘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요. 다 없애버리고, 게임, 도박 뭐 이런 거 나쁘다면 그냥 아주 극약 처방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는 뭔가 이 균형 있는 솔루션이 안 나오고요. 결국에 이 셧다운 제도라는 것도
그 뭐 아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게 이제 게임을 못하게 한다니까는 아 게임 이거 나쁜 거지 이거 무조건 막아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왜 저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는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왜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는 막 극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죽였는지를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짚어보고 그냥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는 어머니를 죽였으니까는 게임을 갖다가 다 막아버려야 되고 닫아버려야 되고 이게 과연 성숙한 사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솔루션인가. 전 이 얘기만 하면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카톡 얘기도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 애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막겠다, 못 쓰게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접근인지. 그러니까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 사실 이제 증권 시장에 투자를 했다 돈을 잃었으면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요. 돈 내놓으라고. 이게 과연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정부한테 바라고 또 언론사들도 뭐 이런 사건 터지면 꼭 정부의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 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를 하고 그게 다 정부가 다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진지하게 고민을 해결하고 이제 뭐 어떤 교육 제도가 문제라면은 그거를 시민들이 좀 바꾸고 또 내 자식의 문제라면은 내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들 바꾸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에다 던지고 무조건 업체에다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그 정말 쇄국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은 변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퇴행을 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스마트폰 게임은 셧다운하지 말고 카카오톡을 막는 걸로 하시죠. 예, 농담이었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지금 오늘 뭐 정부 얘기 나오고 경제계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이 미래 비즈니스 포럼이 어떻게 보면 전자신문 30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론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과 책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그냥 상식적 토론을 하면은 뭐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이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전자신문 같은 곳에서 그런 상식적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좀 주도해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그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올바른 지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아군끼리 막 총질을 하는. 아니 저희끼리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너무 총질을 하면 곤란하고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일단 이석우 대표님하고 정욱 대표님이 서비스 및 컨텐츠 사업자로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그 노정석 대표님하고 장병규 대표님이 창업과 투자 이쪽에서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기 전에 두 분을 하시고 나서 잠깐 또 과열되는 감도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1시 54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쉬고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